교육은 이제 사업계획서 네.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두 개 샘플을 가졌는데, 이거 한 개는 공동 모금이에요. 네. 사업계획서 형식이고, 한 개는 지금 이제 여성가족과 네네. 시청의 이제 여성가족과의 이제 양성평등기금 네. 공모 사업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형식 네.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 모금에 보면 이제 배분 신청서, 이게 네. 보통 공동 모금에 이제 6월 달에 보통 공고가 떠요. 네. 신청하라고 뜨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딱 정해진 게 있고, 이제 수시로 또 할 수 있는 거는 또 공지를 해가지고 그것도 뜨고, 여기 사업들은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배분 신청서의 기간에 네. 관련된 거 쭉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은 신청 기간에 관련된 거 이렇게 이거는 쭉 적용되어 있고, 자, 넘어가 보면은 이제 사업계획서가 나와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일단 여기 이제 사업명, 제일 첫 번째 사업명. 여기 보면 대상, 목적,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사업명을 적어라. 그러니까 대상을 뭐라 할 같은 건지. 경우는 노인. 그렇죠. 네. 자, 노인이다. 그 다음에 목적을 무엇이냐, 또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담은 이제 사업명을 적어라. 예. 일단 지금 여기 이제 사업명을 우리가 이제 사업명을 좀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노인 주간보호 네. 사업을 하겠다. 네. 만약에 네. 하면은 대상, 노인, 목적, 그 다음에 돌봄, 방법은 주간보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제목을 만들어야 돼요. 제목. 그래서 노인을 돌보는 주간보호 사업. 하여튼 자, 일단 어쨌든 노인은 이제 돌보는 사업이니까, 네. 자, 노인은 돌보는 사업을 일단 하겠다. 일단 사업명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참여자 모집 전략. 그 참여자를 어떻게 모을 거냐. 네. 자, 참여 대상 및 인원,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 이렇게 또 나는데, 여기 보면은 핵심 참여자는 성과를 측정하는 데 대상은 누구이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누구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가는 것입니까? 그랬는데, 일단 우리는 이제 노인이죠. 네. 그다음 주변 참여자들은 여기 이제 변화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며 인원은 누굽니까? 자전 참여자, 요양보호사. 자, 이렇게. 그래서 노인 뭐 한 20명,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등 해서 한 1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참여자 선정 기준, 어떤 기준으로 이 참여자를 모집할 것이냐. 노인들을 이제 주간 보호를 하겠다. 네. 그럼 대상자를 어떤 선정하느냐. 지금 노인복지법에 따지면은 뭐 노인 등급이 있느냐. 네. 노인 장기요양 노인 장기요양 등급자를 할 거냐. 네. 아니면은 등급이 없는 어떻게 보면 뭐지? 소외계층. 네. 그러니까 서비스 소외계층.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막 그 기초생활 수급자 같으면 그냥 정부로부터 딱 지원하는데 네. 일반인 차라리 일반인데 근데 이제 어정쩡하게 네, 딱 맞아요. 걸려들어가지고 이거는 뭐 분명히 도움은 필요한데 국가로서는 또 해당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먹고 살기도 어렵고 네. 요런 계층을 할 거냐. 자, 이게 선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 서비스 대상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해 시의 대상으로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 지금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하겠다. 자, 그러면은 그런 여론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명단을 좀 받아야 되겠죠. 네.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 자, 그러면은 다 할 거냐? 다는 못할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참여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네. 그 다음에 대상을 몇 명 할지를 먼저 정해야 돼. 네. 예. 그래서 내가 몇 명 할 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명을 하겠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대상자가 뭐 예를 들어서 김해시에 100명이다. 네. 그러면은 10명을 추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 추리는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래서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추리느냐. 자, 이러냐 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르신들 중에 그래도 좀 자기가 이렇게 좀 생활이 가능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네. 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물론 다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래 나머지가 또 몇 명이냐. 네. 그 중에서 또 지금 거동이 이제 완전히 불편해가지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또 몇 명이냐. 또 계속 이렇게 네. 줄여가는 거지. 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또 완전하게 한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래서 우리가 10명을 정하겠다. 그러면 요 10명을 어떻게 모집할 거냐.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뭐 모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주위에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참여자를 선정하고 선정 기준하고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을 할 거냐. 그러니까 내용을 어떤 거 하느냐. 그러면 어르신을 주관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낮 동안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점심을 먹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사업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겠죠. 이것을 이제 세부 사업이라고 해요. 세부 사업. 구체적으로 뭐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이제 그 사업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 자, 그리고 또 기간 연계, 협력 계획, 전략. 너 혼자 다 못하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주관부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이제 주위에 어떤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해주는 그런 단체하고 연결하면 네. 거기서 와서 프로그램 해주면 좋잖아요. 네.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연결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간식 같은 것도 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뭐 거기서 간식을 준다든지 뭐 이런 연계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전략 같은 거 그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하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예산이 나오죠. 예산. 일단 공동 먹으면은 양식이 요 양식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관이나 단체마다 공고를 띄울 때 자기들이 만든 양식을 댈 수 있었어야 돼. 그럼 뭐 내가 또 안다고 내 네. 나름대로 양식을 쓰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공동 모금에는 항시 요 양식이었어요. 회계 양식을 예산 편성할 때. 네. 요 보면은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 딱 요 세 가지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네. 딱 해놓은 거야. 그런데 뭐 내가 또 나름대로 한다고 뭐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막 네. 만들어버리면은 자기들이 보기가 어렵다. 네. 그러면 다시 수정하라. 네, 그래서
거기서 될 수 있으면은 거기서 주는 사업계에서 양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네. 자 한다고요. 네. 자 공동 모금에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게 보면은 예산 편성을 보면은 목이 있고 세목이 있고 또 세세목이 있고 개가 그 다음에 산출 근거가 오고 또 옆으로 보면은 신청 금액이 있고 자부담이 있고 신청 금액은 뭐냐면은 이제 공동 모금에 우리가 500만 원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500만 원이 필요하다. 네. 자 그러면은 공동 모금에다 500만 원을 신청하고 근데 이 5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 가운데 우리가 자부담을 한 100만 원 하겠다. 그러면은 어찌 되냐면은 신청 금액이 400이 되고 네. 자부담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총 사업이 이제 5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 총 사업은 500만 원이고 계획에서는 이제 총 사업이 500만 원인데 신청 금액은 400, 자부담은 100만 원. 네. 근데 이제 이 신청에서 보면 자부담. 근데 이 자부담을 항시 공모에는 네. 자부담을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이제 심사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제 자부담이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이 단체에서 자기들이 이제 돈을 내서라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네. 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의지거든, 의지. 자, 그러니까 자부담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이 공모를 신청을 받는데 유리하긴 네. 한데 근데 또 자부담이 또 너무 많으면은 또 시설에서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자부담비를 10% 최소 5% 근데 보통 한 10% 정도 잡아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20%까지 잡아주면은 좋긴 한데 네. 그만큼 이제 부담이 이제 커지니까 보통 한 10% 정도 잡는다. 그러면 400만 원 같으면은 10%가 얼마죠? 40만 원. 40만 원이죠. 40만 원 잡고 이제 500만 원 같으면은 잡으면 돼요. 500만 원 같으면은 자부담이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이고 그러면은 신청 금액은 450만 원. 450만 원. 네, 요렇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하는데 뭐 좀 더 높이고 싶으면은 그거는 뭐 알아서 자유롭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 중요한 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 자부담 재원이라는 거. 그죠? 자부담 재원이라는 것은 네. 이제 이것을 자 자부담 50만 원을 되는데 네. 그럼 그 자부담을 어느 돈에서 할 거냐? 자 그러니까 자부담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단체가 있잖아요. 네. 이 단체가 여기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단체에서 이제 단체에서 돈을 내야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단체도 돈이 뭐 예를 들어서 기부금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안 그러면 회비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뭐 또 안 그러면 뭐 자체 뭐 네. 돈이 재원이 있든지 뭐 있으면은 그럼 뭘로 할 거냐? 이야기가.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재원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비로 할 거다. 네. 우리 단체 회비로 재원을 통해서 우리가 충당하겠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왜 넣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 우리 50만 원 하겠다 이러면은 공모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제 그 단체에서 50만 원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할 건지가 궁금해지는 거지 진짜.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재원을 적어 놓으면은 네. 이거 뭐 납득이 되죠. 회비로 하겠다. 납득이 돼요. 딱 네. 들었을 때. 그래서 여기 이제 인건비는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관리 운영비 얼마인데 관리 운영비 이런 거야 뭐 전기세 이런 거죠. 그다음에 사업비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간 보고를 하겠다. 이러면 납동강 어르신 돌보겠다. 이러면은 납동강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사업비, 뭐 프로그램비, 간식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건 사업비. 뭐 납동강 이제 그
건물을 관리하는데 뭐 수도세, 네. 전기세 뭐 이런 것들은 다 관리 운임비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뭐 아르바이트를 썼다, 뭐 4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썼다 이러면은 요 인건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참고로 조금 이야기하면은 보통 이 공모 사업이나 이런 데는 인건비를 지원 안 해줍니다. 인건비를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이 인건비라는 자체는 우리가 정상적인 직장인의 그 인건비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르바이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르바이트로 그냥 잠깐 와서 하는 그 인건비, 그런 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자, 그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을 또 이렇게 지금 적으라고. 보통 이제 사업 계획서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이 사업명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목적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처음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4분에 다 지금.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 배경,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노인 주간 보호 센터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장기간 기관에서 노인 주간 보호 시설에서는 이제 등급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지금 마땅하게 보호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기서 꼭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모 사업을 이제 이렇게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기존의 장기간 기관 주간 보호 다 있는데, 그거 다 하고 있는데 뭐 굳이 이게 왜 우리가 또 공동 모여서 왜 해줘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어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필한 거고, 그 다음에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존에는 뭐 다 등급 받아서 장기간 보험법을 이렇게 운영하지만은 지금 여기에는 지금 없다.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없다. 필요한데 없다.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신청 기간에 이제 강점. 우리 단체는 이런 노인시설을 운영을 한 경험이 있고, 또 돌본 경험이 있다. 이런 강점, 시설의 강점들. 시설의 강점들, 이게 또 엄청 중요해요. 나도 이제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봤는데,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인 쪽 같은 경우에는, 노인 쪽에 어쨌든 사업을 한 경력이 있는 데를, 선호하지, 전혀, 이게 노인 쪽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데다가 또 주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미리 좀, 정부 보조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치 사업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하고 나서 신청하면은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전혀 뭐 한 적도 없는 그냥 거기에다가 주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했었다. 그래서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예산을 받으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어필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네. 목표와 평가. 자, 이게 이제 공동모금에도 그렇고, 이제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뭐 그냥, 그래, 사업 열심히 해봐라. 주고,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을 줬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돼가지고,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게 성과가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목표를 있어야 돼요. 목표. 여기 보면은, 지금 사업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다. 노인 주간보호다. 노인 주간보호인데, 우리가 산출을 지역에 있는 그 어르신을 뭐 10명을 우리가 모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설문조사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만큼 향상됐다 네. 라는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것을 이제 성과 목표가 있어요. 성과 네. 평가. 그러면은 성과 목표를 어떻게 잡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100명이 지금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10명을 케어를 함을 통해서 우리가 10명 10%, 그 지역의 10%의 그것을 우리가 향상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 평가 도구를 어떻게 하냐? 평가 도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우리는 설문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르신들과 다른 주위에 이것을 이제 설문조사 해가지고 하고, 이 측정 시기는 언제 하겠다. 뭐 측정 시기는 일단 사업이 끝난 이후에 하겠죠. 사업이 끝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뭐 1월 1일부터 사업이 뭐 10월 말까지였다. 그러면은 우리가 11월 달에 자, 측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6번은 뭐냐면은 사업 종료 후 지향점. 자, 일회성으로 이제 끝낼 거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향후 어떤 기대의 효과가 있고, 또 향후 또 활용 계획이 있느냐. 이제 이야기거든요. 자, 기대 효과. 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냐. 그래서 뭐 이게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막 적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잘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통해서 뭐 또 어떤 주위에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서비스에 소외된 어르신들을 케어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어떤 그 복지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이름을 통해서 또 이런 어르신들 다 케어를 함을 통해서 또 이 자살률을 뭐 또 예방할 수 있겠고, 이제 고독사 예방할 수 있겠고, 정서적으로 뭐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지역 사회에 또 뭐 영향을 줄 수 있고, 막 말을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딱 기대 효과. 그 다음에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 자, 이 사업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과가 일어났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지역에도 다시 한번 또 영향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고, 그 또 김해시 차원이 아닌 경남도 차원으로 해서 우리 경남도에다가 뭐라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겠다.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자치 뭐 이런 거 뭐지 이렇게 주민자치 뭐 이래 해가지고 막 그런 어떤 안건들을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올리면은 그래서 심사를 해가지고 막 또 예산도 편성하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신청하고 하는 방법도 있겠고,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겠다 라는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 이것이 이제 배분 신청서인데, 두 번째. 자, 지금 두 번째 요 양식은 뭐냐면은 2023년 양성평등기금 사업인데, 이게 창원시 거예요. 창원시 거. 창원시 그러니까 창원시 이제 여성가족과 하겠죠, 그죠? 창원시 하여튼 뭐 여성가족과 뭐 여성청소년과 뭐 하여튼 이름을 여러 가지 했으니까 뭐 창원시 이제 여기에서 공고를 띄운 겁니다.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각 지역마다 다 이거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금에서 공모 사업을 해갖고 이제 여기서 또 선정이 되면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보통 한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시 같은 경우에는 뭐 많으면 한 5천만 원. 그래 한 5천만 원 같으면은 뭐 한 1,000만 원씩 같으면 한 5군데 이렇게. 근데 일단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많으면은 탈락시키고 적으면은 그냥 거기에서 최대한 맞춰서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는 보면은 일단 신청 서식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신청 서식을 보면은 일단 지원 신청서가 있고, 사업 계획서 요약서가 있고, 그 다음 사업 계획서가 있고, 그 다음 단체 현황, 그 다음 단체 주요 사업 실적, 그 다음에 이제 법인 허가증이나 뭐 등록증, 그 다음에 법인 고유번호증이나 법인 등록증, 이런 것들을 다 첨부를 해서 신청을 넣는다. 그래요. 일단은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사업 계획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네. 양성평등, 네.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교육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교육사업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 목적. 자, 그러면 뭐 사업 목적은 뭐 뻔하죠, 그죠? 뭐 첫 번째, 창원시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창원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한다. 아, 이거 진짜 말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목적 2번. 이 사업을 통해서 또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을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대충 목적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시 창원 시민 몇 명, 창원 시민 30명을 교육하겠다. 사업 기간 2023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겠다. 근데 일단 11월 30일은 이 사업이 무조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11월 30일 정해진 일이고, 자, 요 기간에 하겠다. 그다음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자, 사업 내용은 뭐 양성평등 강의, 그래가지고 뭐 강의 내용, 어떤 내용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뭐 이게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나와야 되겠죠. 매달 며칠부터 매달 며칠까지 뭐 대상자를 몇 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장소는 어디, 그리고 그다음에 그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몇 시간씩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사업 내용. 자, 그리고 이제 추진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추진 계획, 일정별 세부 추진 계획. 그러니까 일정별 추진 계획. 일단 교육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죠. 모집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세 분이야. 그 다음에 교육 일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수료식은 언제 할 거냐. 그 다음에 수료식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내용은 날짜하고 추진 내용하고 날짜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추진 계획 적고, 자, 그 다음에 기대 효과, 또 기대 효과, 또 적어놔야 돼요.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서 양성평등 문화를 저변 확대한다, 창원시에 저변 확대한다, 또 청소년 등의 교육을 통해서 양성평등 문화를 함양한다. 뭐 또 기타 뭐 만들어내야 되죠. 자, 기대 효과 하고, 자, 그 다음에 예산, 소요 예산.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양식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네. 양식이 있으면 이 양식들은 이제 그대로 써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은 이제 보조금 지원 기준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보면 인건비, 그죠?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사업계획서 쓰라 이야기예요. 요거를 참고해서. 자,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하라고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게 당연히 강사비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강사비를 어떻게 줄 거냐? 여기 된 가이드라인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막 강사비를 내 마음대로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요 강사비가 이제 기준이 되는데 꼭 무조건 이렇게 줘야 되냐? 그건 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에요. 아마 이게 아마 경상남도 강사비 뭐 이렇게 뭐 지원 기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강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상급 2급을 한 거고 2급 강사수단 2급을 이렇게 보면은 2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 뭐 전직 5급 이하 공무원이고 뭐 중소기업 임원급 체육지도사 1급 이상 그 다음에 교육 분야 3년 이상 그 다음에 원어민 의학 뭐 외국 국가 20년 고등교육 체류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여기 또 준하는 자 기타 전문가로서 실무 경력 3년 이상 뭐 이런 준하는 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시간당 최초 시간은 1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초과 시간당 초과는 4시간당 8만 원이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을 한다. 네. 만약에 이 사람이 2급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15만 원. 60만 원. 그 다음에 8만 원, 8만 원, 8만 원. 그죠? 아, 1시간. 15만 원에 8만 원, 8만 원, 8만 원. 3, 8, 24만 원. 39만 원. 39만 원. 이동시간 보상.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동시간 보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줄라면 줄 수도 있다. 여기 8만 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플러스 이동보험 8만 원 하면 47만 원. 몇 시간 하고 47만 원을 그 사람이 받아갈 수가 있다.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줘야 된다. 이야기고. 자, 옆에 보면 여기 또 인건비가 또 있죠. 그죠? 네. 자, 요거는 지금 강사비입니다. 네, 작은 여기는 강사. 강사비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동 보존시도 또 보존도 이건 또 추가적으로 네. 원고비를 냈다. 원고비. 원고료. 그러니까 이제 강사가 뭐 원고료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고 그거를 뭐 그냥 강의만 들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좀 원고료가 필요하다. 그 강의 원고료를 달라 이러면은 우리가 또 원고비를 또 이게 보면 A4 용지 한 매당 1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줄 수가 있다. 예. 플러스 자, 그다음에 여기 인건비에 또 보면은 이제 요까지는 이제 그 강사비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다음에 여기 회의비라는 거. 네. 회의비가 인건비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임원 회의 참석비가 이렇게 줄 수가 있다. 그다음에 단순 인건비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양성교육을 교육을 하니까 이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아르바이트 한번 쓰자. 그래서 교육을 예를 들어서 뭐 4번을 한다, 4일을 한다 이러면 그냥 4일 그날만 해가지고 인건비 일당 주고 쓰자. 이러면 4일 그냥 하루에 10만 원씩 주고 40만 원 주자. 그다음에 이게 단순 인건비. 네, 맞죠. 자, 사업비. 사업비라는 것이다. 사업비에 보면은 이제 물품구비. 그러니까 이 물품구비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에서 보사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는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 네. 그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프린트를 해야 된다. 이런 보사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차료. 그러니까 이 임차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행사를 빌렸다. 그러면 그게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빌려 그에 대한 임차비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단체에서 내 단체에서 내 단체 건물에서 하는데 임차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장소가 적어서 우리 여기서 도저히 못하고 우리가 장소 한 군데 좀 대여를 하자.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대여하자. 그러면은 그거는 된다 이야기예요. 홍보비, 현수막, 그다음에 뭐 전단지 이런 것도 다 되고 식비 뭐 식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개강식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개강식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또 그냥 개강식을 할 수 있지만 뭐 또 주위에 또 유명인사들을 초대해가지고 한다면 또 그분들 그냥 돌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사 함께 대접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식비 여기 된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식대는 뭐라고? 자부담 지출원칙이다. 식대를 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부담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예. 아니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그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항시 사업계획서는 자부담입니다. 여기다 보면 이제 예산이 뭐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에도 보면 자부담이 나와요. 항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사업이다. 그러면은 자부담 뭐 예를 들어서 900만 원 하고 보조금 900만 원, 자부담 뭐 100만 원을 했다. 이러면은 반드시 요 자부담을 가지고 식사를 해야 된다 이야기. 근데 이거를 보조금으로 지출했다. 안 된다 이야기야. 그 이야기죠. 운영비. 자, 운영비는 이제 사무용품비, 재료비, 기념품 시상. 자, 여기도 뭐 기념품을 줄 수는 있어요. 이제 끝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끝났어. 그래가지고 우리 강사 다 수고했다. 그래서 이제 강사한테 우리가 이제 기념품을 주자. 줄 수는 있어. 그러나 이것도 자부담에서 해야 돼. 자부담. 자부담에서 주는 것은 안 돼요. 근데 보조금을 줬을 때 주면 안 돼요. 재료비나 요 사무용품비는 보조금으로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게 보조금, 자부담으로만 무조건 해요. 보조금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기념품하고 그 다음에 식대. 이는 기념품과 식대는 이거는 반드시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근데 어떤 데는 이것도 아예 자부담으로도 안 된다 하는 데도 있어. 그 시군 그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같이 이렇게 명확하게 여기 딱 정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요걸 근거로 우리는 자부담을 했다 이러면 되는데 이런 근거가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는 그 담당자 말이 답이라. 담당자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예상서를 이제 작성하고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자, 예상서 여기.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상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기금 지연하는 게 여기 이제 보조금 지연이죠. 자, 기금 지연으로 하고 또 자부담, 기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보조금으로 할 게 뭐냐? 자부담을 할 게 뭐냐? 예. 자, 여기 보면 일단 자부담은 아까 전에 좀 많이 짜는 데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다가비도 사실은 사업 진행비를 할 수 있는데, 네. 사업 진행비로 할 수 있고 보조금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이것도 그건 이제 자부담을 하겠다. 근데 이것도 얼마든지 보조금 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떻든 간에 또 이제 자부담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자부담 그 금액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맞춰야 되니까 지금 현수막도 사실은 이거 보조금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 단순 인건비 이것도 위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것도 엄청 애매합니다. 또 어떤 데는 인건비 안 된다 해요. 아예 그것도 그 자체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지자체에 물어보고 해야 된다.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사업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220만치 하겠다고, 요거는 1180만치는 요거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홍보다, 그런 홍보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산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켓이 3만원짜리가 4개인데 12만원이다. 어깨띠가 2천짜리가 50개다. 10만원이다. 여기 그래서 22만원이다. 그래가지고 산출 내역을 세밀하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이제 작성합니다.